예, 반갑습니다. 오늘 한번 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업이다 그랬을 때 뭘 가지고 업이라고 하느냐 했는데, 업의 개념을 간략하게 학술적으로 깊게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업이다 그러면 까름하다 그러죠. 까름하다 그러는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정의하면은 그냥 행위입니다. 행위. 그죠? 행위인데 그냥 행위가 아니고 이것은 의지작용이 들어간 행위예요. 의도가 들어간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업이라는 것 자체는 좋은 업도 없고 나쁜 업도 없어요. 업이라는 말은 가치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이다 할 때는 보통 부정적인 용어로 쓰죠. 왜냐? 내 행동이나 내 앞의 상황이 이것이 술술 풀려나갈 때는 그냥 당연한 거고 신경을 안 쓰거든요. 원인을 안 찾는다고요. 그런데 뭐가 이게 잘못돼서 한계에 부닥쳤을 때는 이거 왜 이런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가? 하다가 보니까 업이다 그러다가 보니까 한계를 불러일으키는 업. 이런 식의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거는 업에 대한 용례 문제고, 업은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고 선도 악도 아닌 업. 그걸 무기업이라 그러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건데, 그럼 업에 들어간 의지작용이 뭐냐 했을 때 그 의지작용이 바로 의도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만나는 모든 상황에 따라 가지고 눈앞에 상황이 있다 그래 가지고 거기 그대로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눈앞에 상황이 벌어지니까는 거기에 반응을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것은 결과적인 거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내가 앉아 있는데 내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선택해서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길 가다가도 의사한테는 병원 간판이 먼저 보이고, 그죠? 부동산한테는 부동산 간판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 결국은 내 내부에서 밖의 환경에 대해 가지고 맞아떨어지는 어떤 이제 인연작용이에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게 인이고 밖에 있는 게 연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인과 연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의지작용입니다. 인과 연을 이어주는 것. 그래서 12연기에서 보면은 불교적인 모든 생각 구조가, 생각 방식이 12연기인데, 물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거 두 개에서 시작됐지만은 이 둘이 확장이 되다가 보니까 12까지 확장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맨 처음이 뭐예요? 무명이라는 판단이잖아요. 그죠? 박지 않음이라는 판단이 있고, 이 무명 다음에 나오는 것이 행입니다. 무명으로 인해 가지고 행이 나오고, 행으로 인해 가지고 식이 나온다. 식이 나온 다음에 명색이 나온다. 이렇게 돼서 마침내 최종은 생로병사 우비고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생로병사 우비고뇌, 이것은 즐겁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즐겁지 않은 것을 일으킨 가장 근본 원인이 뭐냐 했을 때가 무명입니다. 그죠? 박지 않는데 박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 생각한 거죠, 이제. 근데 만약에 처음에 잘못이 아니라 명으로 생각했으면 뭐겠어요? 밝음으로 생각했으면은 우비고뇌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밝음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되는 거는 괴로움이 없으니까 그거는 고민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죠? 현실의 고해 문제 해결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말을 바꾸자면은 12연기에서 우리는 무명에서 출발을 했고 부처님은 항상 명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 우비고내가 없어요. 사는 거는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 내부에 있는 내 인이 지금까지 업이죠, 그죠? 옛날에 해왔던 의지작용들, 우리가 지금 현재만 살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것이 바퀴의 연을 찾는단 말이죠. 이것을 비유를 하면은 뭐냐 하면은 씨앗이, 그죠? 씨앗이 싹이 트고 싶어 하잖아요, 씨앗은. 근데 씨앗이 싹이 틀려면은 땅을 만나야 돼요. 그죠? 씨앗 혼자 가지고 씨앗 창고에 있으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창고에서 나와가지고 밭이나 논에 뿌려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씨앗하고 논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 씨앗이 이 밭에 가느냐, 이 밭에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다르게 피겠죠. 그렇다면 이 씨앗이 인이라면은 이 밭에 해당되는, 땅에 해당되는 것이 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앗은 내가 싹트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바깥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래서 인이 연을 찾는단 말이죠. 이러다가 보니까 지나는 과정에서 뭐 하나가 번쩍하면은 저거다 하고서는 끌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거. 고려한 힘, 그것을 행이라 그래요. 의지작용이라 그래요. 의지작용.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이쁜 사람도 만나고 못생긴 사람도 만나고 아니면 뭐 즐거운 사람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아무 업이 없는 거죠. 그죠? 의지작용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강력하게 임프레션이 들어오면서 내가 저 사람하고 휙 하면서 맺어지고 싶은 의지작용이 일어날 때 이것이 인과 연이 만나는 의지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행을 이제 상카라라 그러는데 이제 범어로 그래서 우리가 업이다 하는 것을 다른 말로서 상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행이다. 왜? 요 행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현대 과학에서 밝힌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인식한다는 작용도 똑같아요. 인식한다는 작용이 요새 뇌과학이 발달하고 신경에 대한 이런 게 발달해서 요새 우리 뇌의 구조를 모방해서 만든 게 인공지능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신경이라는 걸 가만히 보니까 신경은 처음에 신경세포가 있죠. 그죠? 이렇다가 보면 뉴런이 있다고요. 이것이 이제 삐죽삐죽 이렇게 뭐 아주 별같이 아주 불가사리 같이 이제 나와 있는 데에서 다 접촉을 해요. 그죠? 뭔가 자극을 받아들이잖아요. 자극을 받아들이면은 이쪽으로 쫙 보내는데 그런데 모든 자극을 다 보내지가 않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예? 전기적으로 일정량이 돼야만 통과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냥 작용은 안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요 뉴런에서 이렇게 갔어요. 합격, 통과해서 갔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모든 자극 가운데, 그죠? 만나는 모든 연 가운데, 이거는 후보에 들어갈 만해. 이렇게 해서 마음이 조금씩 끌리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도 조금 끌리는 사람이 있고 많이 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단 통과가 되면은 이렇게 전달이 됐어요. 근데 이 신경들은 보면은 전달이 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글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다음 글로 이어지는 중간 단계를 그 시냅스라 그래요. 근데 요거는 선으로 이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쭉 이제 이 신경줄기를 타고 왔다가 여기서부터는 뭔가 새로운 수단이 하나 있어야 돼. 예를 들면 강을 건너는 배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는 그 배 같은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은 우리 몸의 뇌나 이런 데 신경에서는 정보가 쌓이면은 기다려 하고 배가 손님이 차야 태우고 건너갈 거잖아요. 그죠? 기다려 해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자극이 왔는데 여기에서 딴 거하고 연관이 됐을 때 어떤 여자분을 만났어. 고향 사람이다? 그래? 하고 한 가지가 더
더 이제 관심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었어요. 이러면 이것이 배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통과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것이 이제 뇌깁수관대 저장이 됩니다. 뇌깁수관대 일단 기억으로서 저장이 되면은 얘는 이제 독립된 인자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환경을 만나면 튀어나옵니다. 거꾸로. 이것이 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우리의 의지작용에 가해지는 게 아니고 이는 이언을 만들려고 하는 기본 상카라가 있는데 이것이 후보를 쭉 만들었다가 중간에서 대충 탈락시키기도 하지만은 몇 가지가 더 가해지면은 비로소 야, 이거다 하고서는 이제 의지작용으로서 딱 요거는 이제 딱 숨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항상 이제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사진을 많이 찍으니까 핸드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마구 찍었던 사진도, 그죠? 그 사진을 보는 순간에 그때의 감정이 불쑥 솟아나오잖아요. 그죠? 애틋했던 사진을 찍었을 때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아들내미가 군대를 간다든가 딸내미가 어디 멀리 이제 유학을 간다든가 이럴 때 그 장면을 찍으면은 그 사진을 보면 그때 감정이 되살아나요. 그것이 업이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업이. 근데 그때 감정에 복합됐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상카라들, 여러 행들이 복합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업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저장된 게 부정적인 조건들이 많이 저장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공포라든가 이런 게 저장이 됐다 그러면은 내가 공포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의 여러 조건들이 다 같이 저장돼 있잖아요. 이 환경 가운데 하나만 만나도 이 덩어리 전체가 나오니까 업 전체가 나오니까 두렵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걸 있는 걸 그대로 본다 이거죠. 내가 왜 여기서 이 색깔을 보고 이런 분위기에서 두려워해야 되지? 내 생각이 왜 이러지? 하고 이것을 깨우치는 순간이 알아차리면은 이제 하나씩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업이 해체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아, 맞아. 옛날에 그런 기억 때문에 그랬어. 그럼 그건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게 숨어가지고 보이지 않게 작용을 하니까는 내가 자꾸 정신적인 질환을 일으켰는데 그 원인이 겉으로 확 드러나니까는 아, 맞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이랬을 때 정신과적으로는 치료가 되는 거고 우리 불교식으로는 업장이 하나 소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게 작용하던 놈이 겉으로 드러나가지고 풀렸으니까 업이 풀린 거예요. 업의 장애가 풀린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다 업이다. 이게 아니고, 그죠? 요 업에 몇 가지 인연이 서로 결합이 됐느냐. 많이 결합될수록 더욱더 강력하게 보관된다. 근데 보관된 것은 거기에 연관된 모든 거에 다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일어나는 생각을 알아차려야 된다. 일어나는 생각이 이게 무슨 인연다발로 되어 있는가. 이걸 자꾸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불안감이 왔을 때 내 숨은 어떻게 되는가. 내 느낌은 어떤가. 내 심장 박동은 어떤가. 기분상으로는 왜 이렇게 으시시한가. 이런 식으로 막 뭔가를 막 일으키려고 할 때 왜 이러지 하고 하다가 보면은 요거와 연관된 게 거꾸로 올라간다 이거죠. 이렇게 돼서 우리가 그것이 업을 푸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깊은 데 들어가 있는 이 업은 언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업이 드러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그 환경을 만나면 나오는 거예요. 씨앗은 토양을 만나야죠. 또 땅을 만나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비가 와야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보니까는 업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시간이 한량 없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뒤죽박죽된 이 수많은 업을 다 가지고 태어난 거죠. 이러다가 보니까 처음 만나서 땡기는 사람이 있고 처음 만나서 밀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을 우리가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고 선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연기적으로 이루어진 이 업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것을 자꾸 분석하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알아차려지다가 이게 점점 넓어져요. 조금씩. 넓어지다가 보면 나중에 게 다 나옵니다. 여기에서 옆에 누가 약간의 정신적으로 상담 전문가나 이런 사람이 도움을 주면은 이게 본격적인 심리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막연한 불안감이 내가 이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거는 무조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성공신화로서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옳다는 것도 이렇게 연기적으로 자꾸 알아차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차 맞아. 옛날하고 지금은 이런 조건이 달라졌어. 이렇게 돼서 고를 안 일으키는 거죠. 그것이 무명에서 박지 않음에서 밝음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업, 우리가 이 업은 현대의학에서 뇌과학에서 밝힌 신경의 논리와 기억의 저장 장치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부처님께서 이걸 딱 정리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죠? 무명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행이 나온다. 그러면은 행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인식작용, 마음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분별작용. 이런 식으로 12연기가 시작이 됩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을 자꾸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자. 틈만 나면. 생각이 솟아올 때 알아차리자. 그리고 왜 이 생각을 내가 하고 있지? 왜 내가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이거를 자꾸 연습을 하자 이거죠. 그러다가 보면은 불끈하는 마음에 우리가 덜 이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선정입니다. 선정. 그리고 이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바로 관입니다. 관. 윗바사나라 그러죠. 그래서 정과 해가 같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네, 항상 그래서 깨어있는 하루, 그죠? 나오는 업을 끌고 가는 하루. 그래서 제 표현으로는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